낮은 무덤. 스승님이 자객의 칼에 맞아 돌아가셨대. 자객. 우리가 스승님 댁에 들렀다가 저작거리에 간 그날 사랑채를 나오다 몽개를 본 지상이가 울먹이며 알려줬다. 노비인 몽개를 제자로 거두어주신 스승님이시다. 스승님은 몽개를 잘 돌봐주라 만적에게 부탁까지 하셨다. 그런데 스승님이 돌아가실 무렵 지상이와 몽개는 만난 것을 먹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너무 죄스러운 마음에 몽개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날 방 안이 시끄러웠잖아. 그때 범인이 방에 있었던 걸까? 지상이 말해 몽개는 그날 대돌 위에 놓여있는 커다란 집신이 자기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혹시 만적 아저씨가? 몽개는 자꾸 만적이 떠올라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에이, 설마. 하지만 그때 만적 아저씨는 분명히 방에 있었어. 그렇다면 만적을 향한 의심이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김대감집을 나와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몽개 눈에 강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몽개는 걸음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처럼 고개를 빼어 강물을 내려다봤다. 사람 살려! 아이가 물에 빠졌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하필 위험한 소용돌이 쪽이네. 그러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강으로 뛰어들어 아이를 구하려는 사람은 없었다. 시퍼런 강물 위로 아이의 까만 머리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다. 몽개는 짐 보퉁이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망설임 없이 강둑 난간으로 올라갔다. 몽이야! 몽이야, 아이가 어떡해! 우리 몽이라고? 몽개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몽이 친구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몽개는 강물로 몸을 날렸다. 풍덩! 사람들은 놀라서 내지르는 소리와 몽개가 강물로 떨어지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강물로 뛰어든 몽개의 모습이 사라졌다가 물 위로 다시 나타났다. 거기야! 아니, 좀 더 위쪽으로! 사람들이 소리쳤다. 몽개는 잠수해서 강 바닥으로 내려갔다. 숨을 참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던 몽개가 드디어 아이 곁으로 다가갔다. 몽개는 아이의 머리를 잡고 나와 모래탑에 쓰러졌다. 몽개가 구한 아이는 정말로 몽이었다. 몽이는 숨을 깔딱이고 있었다. 몽이야! 몽개는 몽이를 붙잡고 흔들었다. 그때 한 남자가 달려와 물을 토해내게 한 뒤 몽이를 업었다. 어서 의원에게 가보자. 얼굴에 파란 점이 커다랗게 난 남자였다. 그 사람은 다리목에 있는 의원집을 향해 달렸다. 몽개도 그 뒤를 따라 달렸다. 여기 아무도 없어? 아이가 물에 빠져 의식을 잃었어. 얼른 봐주시오. 전박이 남자가 의원집 마루에 몽이를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의원님이 방금 나가셨는데요. 부엌에서 나온 여자아이가 말했다. 어디로? 몽개는 숨이 차서 말이 목에 걸렸다. 김대감님 집이 되길 했는데. 도련님네 집? 여자아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몽개가 몽이를 등에 업었다. 그 뒤를 전박이 남자가 따랐다. 몽개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몽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등에 업은 몽이의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몽개의 숨소리는 더 거칠어졌다. 뒤따르던 전박이 남자가 몽이를 받아 다시 업었다. 몽이야, 정신 차려. 형이 살려줄게. 엄마, 몽개가 몇 살이고 몽이가 몇 살이야? 그거는 안 나왔어. 맞아, 그거는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래도 한 몽개가 몽이를 업고 뛸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한 10살은 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모르지. 땀과 눈물이 몽개의 얼굴을 적셨다. 저기 의원이 보인다.
몽개는 마을 어귀에서야 의원을 따라잡았다. 느티나무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전박이 남자의 등에서 몽이를 받아 멍석 위에 눕혔다. 몽개는 의원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의원님, 우리 동생 좀 살려주세요. 몽개의 다급한 목소리에 의원이 몽이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지상인의 종 계삼이 의원의 팔을 잡아쳤다. 아니 마님 성미도 모르시고 어서 서두르시오. 조금만 시간을 주시오.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우니 잠깐만. 침을 꺼내든 의원이 안타까운 얼굴로 계삼에게 사정했다. 목숨이라고 다 같은 목숨인 줄 아시오? 계삼은 눈을 부라리며 침을 빼앗아 땅에 던져버렸다. 안 돼요. 내 동생이 죽어요. 몽개가 의원의 바짓가락을 잡고 늘어졌다. 아니 이 녀석이 늦으면 내가 죽는단 말이다. 계삼은 의원의 옷을 꽉 쥐고 있는 몽개의 손을 야멸치게 떼어냈다. 어서 서둘러요. 우리 작은 도련님이 곱불기가 있어 열이 몹시 심하니. 곱불기가 뭐예요? 모르겠네. 곱불? 감기 같은 건가? 계삼은 몽이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옷자락에서 찬바람이 일었다. 어르신, 우리 몽이가 죽어가요. 제발 살려주세요. 몽개가 무릎을 꿇고 계삼의 손을 움켜쥐었다. 몽개가? 너도 같이 죽고 싶냐? 계삼은 끝내 몽개의 손을 뿌리쳤다. 의원은 계삼의 손에 끌려가듯 멀어져 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다. 그러는 동안 몽이의 얼굴은 점점 파랗게 변했다. 끝입니다. 아이고, 어린 것이 치료도 못 받고. 몽이 곁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이제 오빠가 정말 우리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야. 그런 말 말게. 노비의 아들인데도 나라 제일의 권세를 누린 이음인도 있었잖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런 말 하다 잡히면 죽어. 입 다물고. 쉿. 누군가 손가락을 입에 대보였다. 그나저나 저 어린 것이 불쌍해서 어쩌나. 몽개는 다시 몽이를 업었다. 몽이의 팔은 벌써 축 늘어졌고 몸은 점점 무거워졌다. 몽개의 등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이제는 어려울 것 같으니 그만 집으로 데려가거라. 전박이 남자가 몽개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 자리를 떠났다. 잠깐 멈춰봐요. 만약에 어딘지도 몰라. 이제는 어려울 것 같으니 그만 집으로 데려가거라. 전박이 남자가 몽개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 자리를 떠났다. 우리 몽이가 죽는다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몽개는 몽이를 등에 내려 땅바닥에 눕혔다. 몽개는 몽이 입에다 있는 힘껏 숨을 불어넣었다. 몽이는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이번에는 코에다 숨을 불어넣었다. 뱃속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입과 코에 번갈아 숨을 불어넣었다. 심폐소생술하는 거야. 그러나 몽이의 몸은 점점 차가워질 뿐이었다. 숨 쉬어. 숨을 쉬어보란 말이야. 이건 맞지? 몽개는 싸늘하게 식은 몽이의 팔다리를 주물렀다. 몽이의 손을 자기 가슴에 대었다. 그래도 손은 차갑기만 했다. 가슴에서 손을 떼어 이번에는 허리춤에 집어넣었다. 그때 밭에서 일하다 소식을 들은 몽개 엄마가 달려왔다. 아이고 내 새끼. 몽개 엄마가 싸늘하게 식은 몽이를 품에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함께 달려온 말보기 엄마가 몽개 엄마를 끌어안았다. 몽개 엄마는 몽이의 싸늘한 뺨에 얼굴을 비벼댔다. 몽개 엄마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시 뒤 뒷집 막둥이 아버지가 지게를 치고 왔다. 지게가 이런 나무 같은 거 운반하는 무슨 가방처럼 메고 다니는 거 그렇지. 맞죠? 나무로 만들어진. 나무로 만들어서 가방처럼 메고 다니는 거. 여기 맞아. 여기 이렇게 생겼고 여기다 그렇지, 이렇게 나무 등뒤에다가 그렇지 나무. 봤어요. 막둥이 아버지는 몽이를 멍석에 말아 지게에 짊어졌다.
날이 저물기 전에 어서 갑시다. 눈에 핏발이 선 몽개 엄마가 입을 꼭 다문 채 막둥이 아버지 뒤를 따랐다. 몽이야. 몽개가 멍석 밖으로 나온 몽이의 발을 어루만졌다. 이제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어디서 집신이 벗겨졌는지 맨발인 몽개 발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막둥이 아버지가 산기슭에 지게를 내려놓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몽개 엄마는 멍한 얼굴로 몽이를 껴안고 움직일 줄 몰랐다. 몽이야! 몽이야! 마을 쪽에서 유월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나! 몽개가 유월이에게 달려갔다. 숨차게 달려온 유월이가 몽개를 껴안고 흐느꼈다. 내 동생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작은 도련님 약 다리느라 정신이 없었으니. 유월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곧 해가 지겠네. 막둥이 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몽개가 얼른 옷을 벗더니 말복이 엄마에게 내밀었다. 몽이를 젖은 옷 입혀보낼 수는 없어요. 내 옷은 벌써 말랐는데. 말복이 엄마가 한숨을 쉬며 몽이의 옷을 갈아입혔다. 몽개의 옷은 몽이의 손과 발까지 다 덮고도 남았다. 해가 지고 산 그림자가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몽이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엄마! 몽이의 장난감 돌멩이를 쓰다듬던 몽개가 화들짝 놀랐다. 유월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보는 누나다. 유월이는 주인 집에서 가져온 누룽지를 꺼내 몽개에게 내밀었다. 고소한 누룽지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이런 거 가져오다 들키면 어쩌려고. 엄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큰 도련님이 누룽지 좋아하시잖아. 심부름 나간다고 했더니 주신 거야. 몽개 주라고. 작은 도련님 때문에 몽이가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해서 차마 와볼 수 없다 그러시더라. 유월이가 엄마 손을 잡고 다독였다. 무슨 뜻이지 난 이해. 몽이가 떠난 뒤로 좁은 방이 휑하니 넓어진 것 같다. 몽개는 누룽지를 먹지 않고 바라보기만 했다. 누룽지를 선뜻 입으로 가져갈 수가 없었다. 배고픈 것을 유난히 못 참았던 몽이가 떠올랐다. 누룽지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좋아했다. 바가지에 밥을 비벼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던 때가 바로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몽개랑 몽이 더 먹어. 나는 주인 댁에서 잘 먹고 있으니까. 유월이가 숟가락으로 자기 쪽에 있던 밥을 몽개와 몽이 쪽으로 밀었다. 몽이 아직 죽었잖아. 아, 그러니까 바가지에 밥을 비벼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던 때를 회상하는 거야. 에이, 누나는 몇 번 떠먹지도 않았으면서. 몽개가 그 밥을 다시 유월이 쪽으로 밀었다. 그 밥이 엄마에게 갔다가 다시 유월에게로 갔다. 엄마가 모를 줄 알고 주인 댁에서 어떻게 배가 부르도록 먹겠니? 유월이는 다시 몽이에게 밥을 밀었다. 밥이 바가지 안에서 한 바퀴를 돌았다. 결국 그 밥은 몽이가 먹었다. 밥알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나물만 보였지만 빈 바가지를 긁으면서도 즐거운 한때였다. 깔깔거리던 몽이 웃음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했다. 몽개야, 나 시간 조금 낼 수 있는데 몽이한테 같이 가볼까? 유월이가 서둘러 방문을 열고 나갔다. 몽개는 먹지 않은 누룽지를 바지 주머니에 챙겨넣고 재빨리 누나를 따라갔다. 나뭇잎들이 빨간색, 노란색으로 곱게 물들어 그림을 그려놓은 듯했다. 몽이가 떠날 때는 여름이었는데 어느새 가을이 왔다. 곧 겨울도 올 것이다. 한 달 차이로 여름과 가을이 여름에서 가을로 변했네. 몽개는 유월이와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유월이의 손이 거칠었다. 그러고 보니 얼굴도 거칠했다. 동네에서 제일 예쁜 우리 누나인데.
몽개는 유월이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졌다. 마을을 벗어나자 빨간 단풍잎이 계곡물에 비쳐 물이 붉어 보였다. 몽이와 놀았던 용소에서 흘러내린 물이다. 용수가 뭐예요? 넌 이렇게 폭포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흘러내리는 떨어지는 그런 곳인가 봐. 몽이가 갖고 놀던 돌멩이랑 나무 칼이 눈에 보이면 숨이 멎을 것 같아. 유월이가 말없이 몽개 손을 꽉 쥐었다 놓았다. 자꾸 가슴에 불이 붙어 뜨거워지는 기분이야. 누나,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잖아. 쉿, 그런 소리 하지 마. 귀족들 귀에 들어가면 맞아 죽어. 유월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나도 도련님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데 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왜 우리 몽이는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어야 했어? 몽개는 포를 한 움큼 쥐어뜯었다.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는 노비야. 그리고 몽이는 여기보다 하늘나라에서 훨씬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유월이가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길 오른쪽에는 냇가가 있고 왼쪽에는 산이 있다. 몽이는 산자락 아래 밭 옆에 빈터에 묻혔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죽으면 무덤을 길가에 만들었다. 죽은 아이가 사람들의 발소리를 듣고 외롭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래야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안 하고 편히 지낸다는 것이다. 길가에 묻힌 몽이의 무덤은 낮고 초라했다. 무덤인 줄 모르는 사람은 밟고 지나갈 만큼 낮았다. 그래서 제목이 낮은 무덤이야. 몽개가 무덤 위에 꽂아둔 나뭇가지만이 몽이가 묻힌 곳임을 알려줄 뿐이었다. 몽개는 무덤 옆에 흙을 파서 무덤 위로 쌓아 올렸다. 그리고 손으로 흙을 다독다독 눌렀다. 여기 좀 봐. 유월이가 무덤가에 피어난 꽃을 손으로 가리켰다. 하얀 꽃 한 송이가 바람에 한들거렸다. 유월이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꽃을 어루만졌다. 몽개는 흙을 모아 뿌리 둘레에 두드룩하게 얹고 꼭꼭 눌러주었다. 쓰러지지 마. 유월이도 흙을 모아 꽃 주위에 둘러싸았다. 우리 몽이 외롭지 말라고 핀 것 같아. 유월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유월이가 몽이 무덤가에 핀 꽃에 다시 어루만졌다. 그러고는 무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돌멩이를 모아 무덤 주위에 빙 둘렀다. 무덤을 둘러싼 돌멩이들이 서로 손을 잡은 듯 정다워 보였다. 산기슭에 들국화가 소복하게 피어 있었다. 뭉개는 하얀 꽃을 한아름 꺾어 몽이의 무덤에 수북히 덮었다. 몽이야, 이 꽃 이불 덮고 잘 자. 또 올게. 해를 쳐다보던 유월이도 꽃 무더기를 다독여준 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몽개는 산길을 내려오다 무덤으로 되돌아가 주머니에 넣어간 누룽지를 꺼냈다. 서로 누룽지를 더 많이 차지하려고 몽이와 싸웠던 일이 떠올랐다. 싸움은 결국 엄마가 누룽지를 빼앗아 몽이에게 주는 것으로 끝나곤 했다. 누룽지를 손에 들고 흔들며 혀를 쏙 내밀던 몽이. 그러다가도 반을 뚝 잘라 몽개에게 내밀었던 몽이다. 오늘은 네가 다 먹어. 몽개는 누룽지를 무덤가에 놓았다. 아니다. 내가 너 다 주면 또 반을 잘라서 나 주겠지? 몽개는 누룽지를 잘라 반은 무덤가에 놓고 반은 챙겨 들었다. 아니야. 나는 앞으로도 먹을 거니까 더 줄게. 몽개는 다시 반을 잘라 무덤가에 놓았다. 그리고 몽이가 자주 갖고 놀던 나무 칼을 꺼내 누룽지 옆에 두었다. 이제 남은 건 이 둥근 돌멩이뿐이네. 자세히 보면 사람 얼굴 모양이 그려진 돌멩이다. 몽이는 그 돌멩이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몽이의 손때가 묻은 돌멩이는 반질반질 윤기가 돌았다. 몽개는 반짝반짝 빛나는 거, 반질반질한 거. 몽개는 돌멩이를 꼭 쥐었다가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몽개야, 얼른 와. 너무 늦었어. 유월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종종 걸음을 쳤다. 몽개는 달려가 유월이의 손을 잡았다.
내일 주인 댁으로 올래? 잔치하니까 뭐 좀 챙겨줄게. 지상 도련님도 너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꼭 와. 유월이가 몽개에게 다짐을 두었다. 몽개는 하나뿐인 누나의 손을 더 꼭 쥐었다. 떠나는 유월이. 너는 이미 팔린 몸이다. 누군가 몽개의 코에 콧뚜레를 끼우려 했다. 안 돼! 몸부림치였지만 코에 구멍이 뚫리고 말았다. 코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렀다. 아! 몽개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꿈이었다. 온몸에 땀이 흥건했다. 몽개는 꺼림칙한 기분으로 살인문을 나섰다. 꼭 오라던 유월이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썩 내키지 않았지만 유월이가 걱정할까봐 주인 집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으로는 지상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마당에 들어서니 어린 지돈이가 까불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지돈이 얼굴을 보자 자꾸 몽이가 떠올랐다. 그러겠지. 몽개 머릿속은 몽이 생각으로 꽉 찼다. 김대감은 생일을 맞은 지돈이를 위해 집안 식구들에게 음식을 베풀었다. 밖에 사는 종들까지 불렀다. 모두 주인집 음식상 앞에 앉았다. 오늘은 실컷 먹어라. 아래 것들에게도 넉넉히 챙겨주어라. 김대감이 너털 웃음을 쳤다. 마당에 차려진 음식 앞에서 종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이들은 한 손에 먹을 것을 쥐고도 또 다른 한 손에 욕심껏 챙겨 들었다. 입안 가득 우겨 넣은 음식을 빨리 삼키려다 헥헥거리기도 했다. 어른들도 다르지 않았다. 음식을 입으로 퍼 넣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니 이게 웬 떡이야? 잔치를 베풀어야 작은 도련님이 무병장수한다고 큰 절스님이 말했대. 잔치를 자주 베풀어야 무병장수할 거라고는 안 하고? 몽개는 눈으로 지상이를 찾았다. 보고 싶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했다. 그러나 지상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사람들 사이로 유월이가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시중을 들고 있었다. 몽개와 눈이 마주치자 유월이는 손을 입으로 가져가며 어서 먹으라는 신용을 해보였다. 그때 이날의 주인공 지돈이가 마루에서 내려왔다. 대돌에 선 지돈이가 손가락으로 음식이 담긴 바구니를 가리켰다. 그러자 행랑 어멈이 얼른 바구니를 내밀었다. 다음에는 마당 귀퉁이에 있는 빗자루를 가리켰다. 이번에는 개삼이가 얼른 빗자루를 가져다 주었다. 지돈이는 깔깔대며 빗자루로 대돌을 쓸었다. 먼지가 일었지만 마님도 김대감도 웃었다. 마당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따라 웃었다. 몽개는 맛있는 음식을 보자 몽이가 생각났다. 우리 몽이 돼지고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나도인데. 몽개는 몽이가 갖고 놀던 돌을 꺼내 어루만졌다. 유월이가 몽개에게 얼른 도로 집어넣으라고 손짓을 해보였다. 그러나 지돈이 손가락이 먼저 몽이의 돌멩이를 가리켰다. 몽개는 얼른 뒤로 감췄다. 지돈이가 울음을 터뜨릴 듯 말 듯 입술을 실룩거렸다. 실룩거리면 어떡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몽개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그래도 몽개는 꼼짝하지 않았다. 그러자 개삼이가 재빨리 달려와 돌멩이를 빼앗더니 얼른 지돈이 손에 쥐어주었다. 그제야 지돈이가 까르르 웃으며 마루 위로 올라갔다. 안 돼요. 그건 우리 몽이 거란 말이에요. 몽개는 자기도 모르게 마루 위까지 뛰어 올라가 손을 내밀었다. 개삼이가 와서 몽개를 끌어내렸다. 그러고는 몽개를 대돌 아래로 걷어차버렸다. 저놈이 미쳤나? 마님이 눈을 화살처럼 뾰족하게 뜨고 몽개를 노려봤다. 유월이가 들고 있던 음식을 상에 내려놓고 얼른 달려와 몽개를 일으켰다. 그리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일어서 몽개를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은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몽개의 눈에는 돌멩이만 보였다. 아, 좋은 날이니까 참는다.
마님의 치맛자락에서 쌩 하고 바람소리가 났다. 그때 지돈이가 손에 든 돌멩이를 마당으로 휙 던졌다. 몽개는 잽싸게 달려가 돌멩이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마님은 지돈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몽개와 지돈이를 지켜보던 유월이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제야 부엌으로 들어갔다. 몽개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다. 그때 개삼이 귀한 손님이 왔다고 허둥대며 알렸다. 아니, 중랑장께서 그 먼 곳에서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놀라는 듯한 김대감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말에서 내린 남자가 벌써 마당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었다. 김대감은 급히 달려가 나가느라 신발 한 짝이 벗겨준 줄도 모르고 손님을 맞았다. 우리 형님 만나러 개경에 온 김에 자네 얼굴 좀 보려고 들렀네. 혈색 좋은 중랑장 얼굴에는 기름기가 번지르르 했다. 중랑장과 김대감이 누마루에 올랐다. 상다리가 휘도록 잔치상이 차려졌다. 술잔이 오가며 얼굴이 벌개진 중랑장과 김대감의 너털 웃음이 마당에까지 크게 들렸다. 술잔을 손에 든 중랑장의 눈이 갑자기 번쩍 빛났다. 잔심부름으로 누마루를 오르내리는 유월이를 보고서다. 잔심부름을 마치고 돌아가던 유월이가 대돌 위에 놓인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고운 아이구먼, 중랑장이 말했다. 김대감이 유월이를 바라보며 보이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다. 신발을 정리하던 유월이가 멈칫했다.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중랑장의 눈길은 그 뒤로 계속 유월이를 따라다녔다. 김대감은 중랑장의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었다. 몽개는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아 중랑장의 눈길이 가는 쪽을 바라봤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김없이 유월이가 있었다. 불길함과 두려움이 몽개의 어깨를 내리누렀다. 자, 이만 가봐야겠네. 중랑장은 누마루에서 내려와 마당을 걸어 나가면서도 무얼 찾는 듯 두리번거렸다. 말고삐를 잡은 남자 종이 대문 밖에서 중랑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 한번 잘생겼네요. 갈색 빛깔의 윤기가 흐르는 말 등을 쓰다듬으며 김대감이 말했다. 노비 새놈과 바꾼 말이라네. 새놈이요? 저는 이런 멋진 말이라면 네 놈, 아니 다섯 놈과도 바꾸겠습니다. 김대감이 말등을 다시 쓰다듬고는 말 엉덩이를 계속 토닥였다. 어지간히 욕심이 나는 것 같았다. 김대감과 중랑장이 주고받는 말소리가 몽개의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사람을 말과 바꾼다고? 게다가 말이 사람보다 귀하다고? 몽개 뱃속에서 주먹만한 뜨거운 것이 꿈틀거렸다. 이 말이 그리도 마음에 드는가? 그렇다면 내가 두고 감세. 중랑장이 다른 말로 바꾸어 타며 말 고삐를 잡은 종을 향해 턱짓을 했다. 종이 그 말을 김대감 앞으로 끌고 왔다. 김대감의 입이 귀에 걸렸다. 아이고, 제가 어찌해야, 아유. 말 갈기를 몇 번이고 쓰다듬던 김대감이 개삼이를 불렀다. 넘겨. 무슨 일이 일어날까? 유월이를 불러오너라. 잠시 뒤 유월이가 대문 밖으로 나갔다. 유월이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뭔가 이상한 낌새에 몽개도 유월이를 따라 대문 밖으로 나갔다. 유월이가 김대감 앞에서 두 손을 모았다. 오늘부터 너의 주인은 저 어르신이다. 당장 저 어르신을 따라가도록 하여라. 유월이 얼굴이 종이자처럼 하얗게 질렸다. 몸을 부들부들 떠며 뒷걸음질을 했다. 몽개가 유월이 손을 붙잡았다. 안 돼요! 몽개가 외마디 소리를 내질렀다. 몽개의 외침에 마당에 있는 사람들 시선이 모두 몽개에게 쏠렸다. 여태까지 방 안에서 문틈으로 몽개를 보며 괴로워하던 지상이도 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왔다. 저런 무엄한 놈! 감히 어딜 나서! 김대감이 발을 굴렀다. 지상이는 그 소리가 마치 몽개가 아니라 자신을 향하는 것처럼 느껴져 순간 주춤했다. 몽개야! 엄마! 유월이의 울부짖는 소리가 몽개 가슴속을 파고들었다. 도련님, 우리 누나 좀. 지상이를 발견한 몽개가 울면서 유월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유월이와 중랑장 일행을 바라보는 지상이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지상이가 김대감 앞으로 다가갔다. 김대감은 지상이를 쏘아보며 엄한 얼굴을 했다. 아버지. 지상이 목소리가 목구멍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거기까지였다. 몽개가 아무리 애원하는 눈길을 보내도 지상이는 두 주먹에 힘만 주고 움직이지 않았다. 동생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누나마저 떠나면 제 어미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살려주세요. 몽개가 무릎 걸음으로 김대감에게 다가갔다. 제가 대신 가게 해주세요. 누나 대신 제가 열심히 일할게요. 저는 물고기도 잘 잡고 손재주도 좋아요. 죽을 만큼 열심히 일할게요. 몽개 옆에 유월이도 무릎을 꿇었다. 유월이는 곧 쓰러질 것만 같았다. 몽개는 유월이의 손을 잡았다. 지금 누나 손에 놓으면 다시는 잡지 못할 것 같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누나를 놓고 싶지 않았다. 몽이는 놓쳤지만 누나까지 놓칠 수는 없었다. 중랑장이 어색한 듯 헛기침을 했다. 어허, 이것들이. 이렇게 헛기침을 했대. 그랬더니 김대감이 어허, 이것들이. 김대감이 호통을 쳤다. 누군가 몽개를 발로 걷어찼다. 몽개가 숨도 쉬지 못하고 쓰러지자 유월이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제가 따라갈 테니 동생을 때리지 마세요. 유월이가 두 손을 모았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좋으니 엄마 얼굴을 보고 떠나게 해주세요, 마님. 유월이 말에 아낙네들이 눈물을 훔쳤다. 도련님. 유월이의 애끓는 목소리에 지상이가 유월이를 향해 달려갈 듯하다가 김대감의 눈총을 받고 멈칫했다. 양팔에 붙잡힌 채로 지상이를 바라보는 몽개 눈이 차갑게 빛났다. 몽개야. 몽개를 향해 손을 뻗은 유월이가 멀어져 갔다. 유월이는 떠나고 울음소리만 남았다. 김대감이 몽개와 지상이는 거들떠도 안 보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인물 고운 게 죄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 어떻게 어미에게 인사도 못하게 하고 이리 급히 보낸단 말인가.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며 눈물을 훔쳤다. 누나. 몽개는 유월이를 불렀다. 그러나 목이 꽉 잠겨서 유월이를 부르는 소리도 더는 나오지 않았다. 끝입니다. 말하는 짐승. 유월이와 몽이가 없어도 첫눈은 어김없이 내렸다. 몽개는 몽이가 그랬던 것처럼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송이를 받아먹었다. 몽이와 함께 바가지에 눈을 욕심껏 퍼담아 이가 시리도록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콜록콜록. 유월아. 기침을 자지러지게 하면서도 엄마는 유월이를 불렀다. 엄마는 며칠째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했다. 요즘 들어서는 부쩍 유월이 생각이 나는지 밤중에 일어나 멍하니 앉아있을 때가 많았다. 유월이가 간 곳은 400리나 떨어진 먼 곳이어서 찾아가 보기도 힘들었다. 유월아, 몽이야. 엄마는 주문처럼 이름을 불렀다. 이게 우리 팔자인 걸 어떡해요. 뒷집 막둥이 엄마가 멀건 죽을 엄마 입에 떠넣어주며 말했다. 나도 우리 딸 빼앗기고 죽을 것 같았지만 이렇게 모진 목숨 이어가고 있잖아요. 몽개 엄마와 막둥이 엄마는 손을 맞잡고 눈물만 흘렸다. 지금 못 들하고 있나? 일은 안 하고 계속 꾸물대기야? 언제 왔는지 염소수염 남자가 돛돌 위에 서 있었다. 아니, 장평 어르신이. 염소수염을 보고 몽개 엄마와 막둥이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염소수염은 경영 노비다. 같은 노비라도 그 위세가 주인집 못지 않다. 외거 노비와 주인집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했으면 됐지. 여기서 쫓겨나고 싶어? 염소수염이 누나를 불아렸다. 자기가 주인이라도 되는 줄 아나? 윽박지르며 나가는 염소수염의 뒤통수에 대고 막둥이 엄마가 중얼거렸다.
주인보다 더 무서운 게 저런 사람이잖아요. 엄마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갔다. 아무리 아파도 쉴 수 없는 것이 노비의 운명이다. 몽개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갔다. 나무를 하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했다. 몽이 6월이 엄마 생각에 가슴에 불이 붙은 듯 뜨거웠다. 몽개는 치마를 펼쳐놓은 것 같은 바위를 마주보고 섰다. 그러고는 돌을 주어 치마 바위를 향해 던졌다. 딱! 치마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딱! 다시 한번 던졌다. 치마 바위 가운데에 김대감의 얼굴을 마음으로 그려 넣었다. 그 옆에 계삼이의 얼굴도 그려봤다. 그 얼굴들을 향해 힘껏 돌을 던졌다. 숨이 차서 주저앉을 때까지 던지고 또 던졌다. 팔이 떨어져 나갈 만큼 아플 때에야 가슴이 조금 후련해졌다. 치마바위에 돌 맞은 자국이 선명했다. 하나, 둘, 셋. 몽개가 던진 만큼 희끗한 자국이 나 있었다. 자꾸 던지다 보면 금이 가겠지? 세상도 이렇게 깨지면 좋겠네. 몽개가 나무찜을 지고 돌아와 마당에 부려놓았을 때였다. 몽개 있냐? 사리문 밖에서 몽개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집 꺽쇠였다. 기분이 좋지 않은 몽개는 꺽쇠를 힐끗 쳐다봤다. 용소에서 지상이와 물놀이한 것을 김대감에게 일러 바친 꺽쇠였다. 사람이 바로 꺽쇠였다. 꺽쇠 때문에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꼴도 보기 싫었다. 마님이 급히 부르신다. 몽개 엄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우리 몽개가 또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리까지 몹시 떨었다. 나는 데려오라는 명만 받았어. 어서 가자. 꺽쇠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꺽쇠와 함께 골목길에 나서는 몽개를 보며 엄마가 따라왔다. 걱정 마요 엄마.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엄마는 비틀거리면서 뒤를 따라왔다. 꺽쇠는 뒤를 돌아보느라 빨리 걷지 못하는 몽개의 머리에 꿀밤을 먹이고 엄마 쪽으로 돌아섰다. 염려 마시오. 혼낼 일은 아닌 것 같고 무슨 심부름 시킬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꺽쇠의 말을 듣고 엄마가 눈 위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엄마는 가슴을 손으로 누르며 한참을 일어서지 못했다. 아니 마님 기다리시는데 왜 이렇게 늦는 거야? 대문 밖에서 서성이던 계삼이 눈을 부라렸다. 최충수 장군 댁 알지? 그 댁에 다녀오너라. 선물한 물건이 있느니라. 귀한 물건이니 잘 전해드려야 한다. 김대감이 몽개와 지상이를 보고 말했다. 김대감의 말이 끝나자 마님이 보자기에 싼 함을 들고 방에서 나왔다. 비단 보자기에 싼 함은 얼핏 봐도 귀중한 물건 같았다. 몽개는 함을 받아 가슴에 안았다. 아래 것들 시키지 않고 아들을 직접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잘 전해드려라. 몽개 너는 깨뜨리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마님도 김대감 곁에서 몇 번이나 주의를 주었다. 몽개는 고개를 숙여 대답을 대신했다. 전해야 할 물건은 송나라 상인에게서 산 귀한 벼루였다. 쌀 몇십 가마니 값을 주고 샀다고 했다. 아이들이라 남들 눈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거라면서도 김대감은 꽤 조심을 시켰다. 최충수 장군은 최충한 상장군의 동생이다. 형 못지않게 나라의 권력을 쥐고 흔든다는 소문난 사람이다. 딸을 곧 태자비로 보낸다는 최충수 장군과도 잘 알고 지내야지. 김대감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마님에게 말했다. 지난번에는 상장군께 선물을 거하게 했으니 이번엔 동생을 챙기시려고요. 마님이 흐뭇한 표정으로 김대감을 올려다보았다. 김대감은 지상이와 몽개가 대문을 나설 때까지 지켜보았다. 몽겨. 몽개와 지상이는 최충수 장군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벼루와 함께 이 조각도도 송나라 상인한테 샀는데 어때? 멋지지? 지상이가 주머니에서 조각도를 꺼내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몽개는 보자기를 안고 말없이 걷기만 했다. 내 말 안 들려? 대답도 없고. 내가 알던 몽개는 어디 간 거냐? 이것 좀 볼래? 지상이가 주머니에서 금가락지를 꺼냈다. 이거 너 가져.
지난번 잔칫날 지돈이가 어머니 가락지를 달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줬는데 잃어버렸어. 그걸 내가 주었지. 우리 집엔 이것 말고도 많으니까 그냥 너한테 줄게. 혹시라도 유월이 찾으러 가게 되면 필요할까 싶어서. 유월이를 그렇게 떠나보내게 해서 미안해. 누나요? 저는 도련님이 우리 누나를 까맣게 잊은 줄 알았어요. 한참 만에야 몽개가 입을 열었다. 내가 어떻게 유월이를 잊냐. 지금도 미안한데. 몽개는 촉촉해진 지상이 눈을 보며 가락지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잘 간직했다가 누나를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너의 누나는 내 누나나 마찬가지야. 지돈이와 나를 돌봐줬잖아. 지상이가 몽개 등을 가볍게 툭툭 쳤다. 그런데 어쩌지요? 저는 귀족은 다 싫어요. 물론 도련님도요. 우리 몽이와 누나가 떠난 뒤로 생각이 변했어요. 지상이의 얼굴이 굳었다. 그 뒤로 한 식경을 걸어가면서도 몽개와 지상이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무겁게 흘렀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길을 터벅터벅 걸었다. 같은 개경인데도 최장군 집은 김대감 집과 많이 떨어져 있었다. 해가 거의 질 무렵 최충수 장군이 사는 마을로 들어섰다. 거리에는 귀족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 가마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보니 몽개는 다른 세상에 온 듯했다. 한참을 더 걸어 최창군 집에 도착했다. 어디서 오신 도령이요? 도련이야. 대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가로막았다. 김대감 댁에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함을 전해드리라고 해서요. 지상이가 의젓하게 말했다. 몽개는 품에 안은 보자기와 함께 가슴을 앞으로 쑥 내밀어 보였다. 문지기가 들어가려는 손짓을 했다. 몽개와 지상이는 두리번거리며 대문을 들어섰다. 이놈이 감히 내 말을 어겨?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고함 소리와 비명이 뒤섞여 들려왔다. 몽개와 지상이는 걸음을 멈추었다. 누군가 형틀에 묶여 매를 맞고 있었다. 양쪽에서 장정들이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번갈아 두들겨 패고 있었다. 형틀 주위에는 종들이 둘러서 있었다. 죽도록 패라! 아니, 죽어도 괜찮다. 버러지 같은 종놈이니 니놈들도 똑똑히 보거라. 유월이? 대돌 위에서 최 장군이 고함을 쳤다. 무슨 일인지 최 장군이 직접 나선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았다. 몽개와 지상이는 선물을 전할 생각도 못하고 마당 귀퉁이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형틀에 묶인 사람의 옷이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몽개는 소름이 돋았다. 지난 여름에 두들겨 맞고 광에 갇혔던 기억이 떠올라 고개를 흔들었다. 형틀 주위에 둘러선 종들은 모두 자기들 잘못이라도 되는 양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내 말을 어기고 혀를 함부로 놀려? 마님, 그 말을 한 것은 큰 죄입니다만 저희도 사람입니다. 형틀에 묶인 남자의 목소리에서 점점 힘이 빠졌다. 무슨 소리? 너희는 다만 말하는 짐승일 뿐이다. 둑도 작은 틈에서 물이 새다가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본때를 보여라. 저렇게 반항하는 놈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말이다. 최창군이 형틀 옆에 광대뼈가 튀어나온 사람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죽여도 좋다는 명이다. 더 힘껏 쳐라. 광대뼈가 소리쳤다. 매를 맞던 남자는 이제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때리면 안 아프고 굶으면 배고픈 똑같은 사람. 형틀 위의 남자가 한마디 한마디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한 말이야. 몽개는 입술을 깨물며 가슴에 보자기를 꽉 껴안았다. 이제 보니 그 남자는 몽개도 아는 사람이었다. 바로 몽이를 업어주던 전박이 남자였다. 몽개는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저놈의 혀를 잘라 다시는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지 못하게 하라.
몽개는 자기 혀가 잘리는 것처럼 다리가 벌벌 떨려 저도 모르게 뽀드득 이가는 소리를 내고 말았다. 엄마 왜 이렇게 그 전복이 아빠 아니 전복이 아저씨 왜 이렇게 죽이려고 안 했지? 그러니까 뭔가 이 최 장군이 상당히 화가 난 일이 있었나 봐. 여기서 뭔지 알아. 안 좀 때려. 어떡해. 저토록 끔찍한 짓을. 몽개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했다. 지상이도 겁에 질려 몸이 굳었다. 말하는 짐승과 말하지 못하는 짐승의 차이를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최창군은 광대뼈에게 눈짓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말하는 짐승, 똑같은 사람. 최창군과 전박이 남자가 한 마리, 한 쌍이 되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공포가 몽개를 눌렀다. 몽개는 품에 안았던 보자기를 털썩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갔는데? 전박이 효삼 아저씨. 다행히 벼루는 깨지지 않았다. 벼루를 전해주고 나오며 벌벌 떠는 몽개에게 지상이가 조각돌을 내밀었다. 그건 도련님이 가주세요. 저는 아까 가락지도 받았잖아요. 몽개는 고개를 저으며 손까지 내밀어 막았다. 그래 알았어. 지상이는 조각돌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다. 돌아오는 길 둘 다 입을 다문 채 발걸음을 옮겼다. 이튿날 지상이가 몽개를 찾아왔다. 몽개는 지상이를 힐끗 쳐다보며 눈을 내리 깔았다. 무슨 말인가 하려던 지상이도 입을 다물고 품속에서 책을 꺼내 마루 밑에 넣어두고만 갔다. 그전에도 지상이는 마루 밑에 책을 놓아둔 적이 몇 번 있었다. 몽개는 그 책을 엄마 몰래 꺼내보곤 했다. 지상이가 돌아간 뒤 몽개는 책을 꺼내 가슴에 안았다. 책을 보니 스승님이 생각났다. 몽개의 재주가 놀랍구나. 아깝다 아까워. 거듭 말하지만 지상이는 몽개를 형제처럼 여겨야 할 게야. 네 스승님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몽개가 좋습니다. 스승님과 지상이의 목소리가 방금 전에 들은 듯 또렷했다. 몽개는 저만치 가는 지상이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책을 펼쳤다. 책 속에서 뭐가 툭 떨어졌다. 종이로 싼 작은 막대였다.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쳐보니 송나라 상인에게 샀다는 조각도였다. 몽개야 어제 그 조각 그리고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몽개야 어제 그 조각도야. 혹시 종이 너가 잘 사용하면 좋겠다. 속상하거나 외로울 때 쓰도록 해. 나는 잃어버렸다고 다시 하나 사달라면 돼. 지상이의 얼굴이 편지 속에서 웃고 있었다. 몽개는 책을 뒷곁 나무 더미에 감췄다. 그 뒤로 몽개는 틈날 때마다 조각도로 뭐를 깎았대? 나무를 깎아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었다. 나무를 깎을 때만큼은 몽이도 유월이도 생각나지 않았다. 몽개가 조각도를 주머니에 넣었다. 아차, 너무 늦었다. 몽개는 저작거리를 향해 바삐 걸었다. 엄마가 시킨 심부름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도련님은 여느 귀족과는 달라. 아니야. 그렇지만 몽개는 걸으면서도 주머니 속 조각도에 자꾸 손이 갔다. 저작거리에 가니 사람들이 벽에 붙은 방 앞에 잔뜩 모여 있었다. 저게 무슨 뜻이야?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지? 몽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걸었다. 누구 글 읽을 줄 아는 사람 없어? 나이든 할아버지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방에는 어떤 권력자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그 잘못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데 붙여놓기만 하면 어떻게 읽으라고. 전박이? 몽개는 방의 내용을 되새겨보며 다시 읽었다.
요즘 저런 방이 자주 붙던데 무슨 소리래? 우리 같은 까막눈은 읽지도 못하겠구먼. 뭐 좋은 소리겠어. 모르는 게 약이지.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방 앞을 떠나지 않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몽개는 방을 읽어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렸다. 하지만 내가 글을 안다는 게 알려지면 스승님이 또 조심하라고 하셨잖아. 엄마도 내가 글을 아는 걸 모르는데. 모르는데. 몽개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러지 않으면 글을 소리내어 읽어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무신 이 아무개는 누구의 집을 빼앗고 아무개는 노비를 활로 쏴 죽였다. 선비차림의 어떤 남자가 방에 글을 읽기 시작했다. 세상에나, 그 소문들이 사실이었나 봐. 그런데 이 방은 누가 붙인 거지? 따라해서 붙인 건 아닐 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라는 거 아니겠어? 알면 뭐해? 그런다고 뭐가 바뀌겠나? 아니지. 알아야 뭐를 바꾸든지 하지. 죽고 싶어? 조심들 해. 입 조심들 해.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방 앞을 서성거렸다. 그때 요란한 발소리가 들렸다. 방이 붙었다. 방 붙인 놈을 찾아라. 광군들이 소리를 지르며 몰려왔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흩어졌다. 몽개도 사람들을 따라 자리를 피했다. 사나운 기세로 방을 뜯어낸 광군들이 한 남자를 붙잡았다. 몽개는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이놈이 수상하다. 어서 묶어라. 관군 중 한 명이 포승줄을 꺼냈다. 놀랍게도 붙잡힌 사람은 최장군 집에서 매를 맞던 점박이 남자였다. 관군들이 점박이 남자를 땅에 엎드리게 하고 포승줄로 묶으려 했다. 그러나 점박이 남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손만 내저었다. 말을 하지 못했다. 두들겨 맞으면서도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다. 그때 최장군 집에서 그날의 소름 끼치던 기억이 몽개는 속에 울렁거렸다. 그러나 몽개는 꼭 참고 관군 앞으로 나섰다. 왜 이러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너 아비라고? 관군들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몽개는 팔을 벌려 점박이 남자 앞을 막아섰다. 우리 아버지는 본래 벙어리예요.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도망치는데 우리 아버지는 도망도 못 갔잖아요. 말을 하며 몽개는 목이 메었다. 말 못하는 점박이 남자를 바라보는 몽개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몽개가 점박이 남자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다. 거짓말했다가는 너도 끌려갈 줄 알아. 관군이 눈을 부라렸다. 누가 멀쩡한 자기 아버지를 벙어리라고 하겠어요. 몽개도 관군에게 눈을 부라렸다. 참, 어린 놈이. 관군이 한 발 물러섰다. 아버지, 혼자 이런 데 오지 말라니까. 몽개는 점박이 남자를 껴안았다. 관군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몽개와 점박이 남자를 번갈아 봤다. 벙어리가 아들은 똘똘하게 두었네. 그나저나 한 놈은 잡아가야 할 텐데 어쩌지? 관군이 포승줄을 거두며 말했다. 도대체 어떤 놈들이 이렇게 뻔질나게 방을 붙이는 거야? 관군들은 투덜거리며 멀어져 갔다. 몽개와 점박이 남자도 서둘러 그곳을 벗어났다. 괜찮으세요? 점박이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몽개는 점박이 남자의 손에 묻은 풀 자국을 봤다. 관군들이 미처 보지 못한 증거다. 풀이 있어. 풀로 방을 붙인 거. 남자. 혹시 이 아저씨가 방을 써붙인 걸까? 몽개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글자를 썼다. 이게 무슨 글자지? 와, 이거 아랫쌍 윗쌍이었던 것 같아. 아니, 이게 아니 불자야. 이게 뭐잖아? 불상 안 다쳤어요? 점박이 남자가 화들짝 놀라는 눈치였다. 왜 놀랐을까? 얘가 글자를 쓸 줄 안다는 거. 그러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점박이 남자도 재빨리 글자를 썼다. 고맙다. 점박이 남자는 이렇게 썼다가 얼른 지웠다. 저도 아저씨가 고마워요. 몽개도 답을 쓰고 바로 지웠다. 그래도 아저씨 덕분에 우리 몽이를 의원에게 보이긴 했으니까요. 점박이 남자가 고개만 끄덕였다.
아저씨가 방을 붙인 거예요? 몽개가 묻자 전박이 남자는 고개를 흔들며 땅바닥에 글을 썼다. 알려고 하지 마라. 너까지 다쳐. 하긴 쉽게 말해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지. 몽개는 속으로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이름은 몽개예요. 나는 효사네. 몽개가 이름을 또박또박 말해주자 효삼은 자기 이름을 바닥에 썼다. 아저씨, 우리 그만 가요. 몽개가 말하자 전박이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둘은 마치 부자지간처럼 손을 잡고 걸었다. 몽개는 고개를 끄덕이고 효삼의 손을 잡았다. 효삼의 손이 어렸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 손인 듯 따뜻했다. 효삼은 몇 번이나 몽개의 손을 꼭꼭 쥐었다 놓았다. 몽자,